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아이디의 동영상 강의 뉴그래픽스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9번째 시간 조금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영상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은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내용은 서피스 함수의 기본적인 어떤 활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2차원 데이터를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투어, 이미지, 서피스 이 함수들을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린 셈인데요. 물론 다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 위주로 소개를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방법을 가지고 표출을 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은 소개를 했는데 오늘 해볼 건 뭐냐면은 이제 2차원 데이터의 연장선격인 내용인데요. 어, 중첩 표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제가 했던 그 컨투어나 이미지, 서피스 각각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일단 주로 컨투어와 이미지를 갖다가 서로 중첩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한 종류의 그림만 가지고는 되질 않고 중첩을 해야만 되는 경우들도 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방법으로서 컨투어와 이미지를 중첩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난번에 컨투어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컨투어를 이제 그 필드 컨투어, 그러니까는 색상이 채워진 그 컨투어와 그 다음에 라인으로만 된 컨투어를 중첩하는 걸로 일단 한번 보긴 봤는데 오늘은 이제 컨투어와 이미지 그리고 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서피스까지도 좀 같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데이터를 제가 이제 오늘은 미리 좀 여기 작성을 해놨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 내용들을 한번 코딩을 좀 그 먼저 시작을 해 두시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저기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제가 가상의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썼던 가상의 데이터들은 그냥 해닝 함수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 정도만 이제 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좀 패턴을 의도적으로 넣으려고 이런 식으로 좀 그 몇 줄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내용을 추가해 놓겠습니다. 윈도우 자, 일단 크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먼저 이미지 함수를 가지고 표출해 볼 텐데요. 이미지 함수는 이제 2차원 데이터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을 이미지의 형태로 표출하는 거. 일단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만 내용을 추가해서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해닝 함수에 의한 어떤 가운데가 불룩하게 솟아있는 그런 패턴에다가 해닝 함수를 제가 조그만 패턴을 요 오른쪽 하단부에 집어넣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불룩하게 솟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냥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미지 함수로 표출해 봤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아주 단순하게만 표출해 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컬러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손질을 좀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보냐면은 이걸 먼저 해봅시다. 일단 마진을 0.1 정도로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만 주면은 그냥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적당히 0.1만큼의 마진을 여백을 이제 주면서 표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이건 이제 저번에 그 이미지 함수 말씀드릴 때는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엑시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엑시스 스타일 이퀄 2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추가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표출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표출했을 때와 지금 표출된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처음에 표출된 모습에서는 이 이미지만 딸랑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X, Y축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플롯이나 뭐 컨토나 이런 그 기본적으로 X, Y축을 달고 나오는 그래픽 컨텐츠들에서 흔히 보는 모습인데 사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X, Y축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라 하더라도 엑시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엑시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표출하시면은 그러면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XY축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컬러 테이블을 좀 저기 넣어 볼 텐데요. 자, 컬러 테이블, RGB 테이블이죠. RGB 테이블을 73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73번 컬러 테이블인데 보시는 것처럼 낮은 값이 붉은색이고 높은 값이 초록색 계열의 색상으로 표시되는 그런 컬러 테이블인데요. 어, 아까 왜 엑시스를 표시했을 때 그 눈금이 잘 안 보였었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까만색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색이다 보니까 아마 그 여기 눈금들이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컬러 테이블을 제가 이제 73번에 썼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가운데 값이 높은 부분이 오히려 붉은색 계열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낮은 부분이 초록색 계열로 그러니까 색깔의 순서가 반대가 되게 어, 나오게 하고 싶다. 근데 색상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73번 컬러 테이블이 마음에 드는데 색깔의 순서만 뒤집어서 이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전에 그 블로그에서 언급드렸던 함수인데요. 컬러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컬러 테이블 하고 73번을 쓰는데 순서를 뒤집겠다는 거죠. 리버스. 이렇게 하고 요 ct라고 하는 요 변수 이거를 컬러 테이블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요. 색깔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낮은 값이 초록색 계열의 색깔로 그 다음에 높은 값이 붉은색 계열의 색깔로 표시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여기 XY축이 있으니까 XY축의 눈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플롯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축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눈금 간격이 여기서는 지금 100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나는 50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밑으로 가서 x틱 인터벌 이퀄 50 y축도 만약에 똑같이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y틱 인터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면은 그러면 눈금의 간격이 처음에 이제 100이었지만은 지금은 50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런 그 축을 삽입을 하고 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플롯이나 뭐 컨투어나 이런 그림에서 항상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엑시스를 집어넣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컨투어를
요 이미지랑 이미지 상에다가 컨투어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중첩을 할 건데 자 이를 위해서 밑에서 컨투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컨투어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은 컨투어 데이터 똑같죠. 그 다음에 물론 컨투어도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죠. 컬러 이퀄 블랙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이게 이제 그 중첩을 할 거기 때문에 중첩할 게 그러니까 이미 바탕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중첩을 할 경우에는 오버플롯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위에 컨투어가 중첩되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컨투어를 그릴 때 물론 그 색깔이 채워진 컨투어를 그려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만약에 2차원 데이터의 어떤 그 이미지 형태로 픽셀 값에 따른 어떤 크기를 다 이제 반영을 해서 보고 싶다. 왜냐면 필드 컨투어일 경우에는 요 사이사이가 그냥 단색으로 채워지는데 지금 이미지에다가 컨투어를 더 씌우게 되면은 본래 그 2차원 데이터의 이미지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컨투어에 해당되는 선만 또 중첩해서 그리니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컨투어가 표출됐으면은 이 컨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정하는 것은 제가 전에 컨투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그거에 대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지금 이 데이터가 어, 여기 미니멈 맥시멈 값을 한번 보시면요. 뭐 이미 그 대충 다 내용만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미니멈과 맥시멈 값이 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에서 100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컨투어를 그릴 때 나는 어떤 특정한 선만 골라서 그리고 싶다. 지금 여기서는 10, 20, 30, 40 이렇게 10의 간격으로 쭉 그냥 아이디엘이 알아서 그렸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 값들에 대한 선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값들로 구성된 배열을 하나 만드시고 예를 들면 나는 20, 30, 50, 60, 80 이런 값들에 대해서만 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이 값들에 대한 선만 그려지게 하려면은 c 언더바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conv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값들에 대해서만 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라벨 문자들이 지금 뭐 한 칸씩 건너뛰어서 이제 표시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전부 다 표시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밑에 가서 속성을 다 해당되는 속성을 주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가서 c 라벨 show equal 1 이런 속성을 쓰시면은 이제 모든 그 선에 대해서 값들이 표시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만약에 선을 좀 두껍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 언더바 th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컨투어 함수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난번 아마 이 이전 그 이 지금이 그 9편이니까 7편인가 아마 거기서 말씀드렸을 텐데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바탕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컨투어의 속성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는 것도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컨투어에 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옵션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 이미지를 먼저 표출을 하고 바탕이 되도록 이미지를 먼저 표출을 하고 그 위에 컨투어를 덧그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차원 데이터 표출에 있어서 이미지와 컨투어를 중첩할 때 지금은 제가 이미지를 먼저 표출하고 컨투어를 나중에 중첩한 거지만은 반대로 컨투어를 먼저 표출하고 이미지를 나중에 중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방법까지는 제가 뭐 여기서 시간 관계상 하진 않고 뭐 이 내용도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게시물이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뭐 그런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미지와 컨투어에 대한 어떤 중첩 표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미지와 컨투어였는데 이번엔 제가 서피스를 좀 같이 중첩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피스를 제가 이제 별도의 독립된 그래픽 창에다 띄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별도의 그래픽 창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서피스를 먼저 그러면 그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만들었던 그 예제 데이터 가지고 서피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서피스를 한번 서피스 형태로 이 데이터를 표출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별도의 그래픽 창에 이렇게 뜰 거예요. 뜰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서피스의 이 패턴 있죠. 그 가운데가 블록 솟아 있고 우측 하단에 또 약간 그 세컨더리 픽 같은 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은 패턴 자체는 분명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만 표출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이왕이면은 이런 모습을 표시하면서 어, 이미지를 더 씌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서피스 이 입체 표면에다가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죠. 이게 가능한데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텍스처 이미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텍스처 이미지 이퀄 여기서 이제 뭘로 하시냐면은 그냥 데이터 배열을 그대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2차원 배열 자체잖아요. 그때 이 2차원 배열 자체를 그냥 텍스처 이미지라고 하는 키워드에다가 바로 투입을 하시면은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냥 서피스의 표면이 단색으로만 나왔던 반면에 지금은 어떠냐면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사이에 음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앞에서 우리가 컨투어와 이미지로 했던 이 이미지에서 사용했던 이 컬러 테이블하고 지금 여기서는 컬러 테이블이 그냥 그 제가 별도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 컬러 테이블인 흑백 컬러 테이블이 사용이 되는데 0번 컬러 테이블이죠. 여기서도 컬러 테이블을 적용하시면 돼요. RGB 테이블 이퀄 CT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그림인데 그냥 밋밋한 단색의 서피스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이미지의 형태가 그대로 그 텍스처 매핑, 그러니까 이미지가 면에 입혀진 그런 형태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출하면은 이미지의 형태가 아주 이 서피스 표면에 그대로 입혀졌기 때문에 좀 더 값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서피스 자체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 이미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은 제가 여기 데이터 당연히 지금 우리가 표출한 게 이 데이터니까는 뭐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어, 이 매핑하는 이미지로도 사용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 서피스 패턴은 이건데 여기에 매핑할 이미지는 뭐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지역의 사진이면은 그 지역에 대한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 같은 이미지를 여기 텍스처 이미지 키워드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읽어서 그 배열을 여기다 주시면은 그럼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서피스 면 위에 입혀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더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제가 컨투어를 입혀 볼 건데, 이 그림에서 컨투어를 여기서 어떤 그 Z축상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대한 평면, 또 다른 평면의 형태로 여기다 컨투어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가능한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CNSF라고 제가 할게요. 컨투어라고 합니다. 데이터 주시고, 그 다음에 컨투어를 그릴 때 사용했던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죠. 여기 얘네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주면, 사실은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컨투어에서 사용했던 것과 방법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컨투어 패턴 자체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까만색, 그 다음에 라벨 문자 매 선마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껍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은 어, 자, 요걸 한번 추가해 봅시다. 바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G value equal 100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럼 요 키워드, 요 속성이 추가된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C 언더바가 아니라 그냥 붙이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컨투어가, 지금 제가 이제 G value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 컨투어의 표면 자체가 이 XY 서피스의 XYZ 중에서 Z축상의 100이라고 하는 값에 해당되는 요 평면상의 컨투어가 표시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컨투어가 요 평면상에 그대로 이제 그 반영이 된 것을 우리가 앞에서 중첩할 때 그렸던 이런 그림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반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Z축상의 위치를 나는 뭐 더 높게 하겠다, 낮게 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120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0이나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바깥으로 가게 되면은, 잠깐만,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원래 갖고 있던 축의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속성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뭘 한 거냐면은, 만약에 그 이 Z축상의 위치가 원래 그려졌던 요 범위보다 더 벗어날 것 같으면은 클립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Z축의 범위 자체가 0에서 120까지로 확대가 되는 효과는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엄연히 이 컨투어가 존재하는 평면도 이 그림상의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클립 이퀄 0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 클립 속성은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서 이제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이미 그려진 그림의 XYZ 축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래픽 요소가 원래는 안 보이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클립 이퀄 1이거든요. 그게 디폴트인데, 이렇게 클립 이퀄 0이라고 하시면은 요 그래픽 요소는 앞서 표출했던 요 서피스가 갖고 있는 XY 축의 범위의 바깥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클립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그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서피스, 그 다음에 컨투어, 그리고 나아가서 이미지까지 같이 이제 중첩해서 표출하는 이런 과정을 좀 살펴봤고요. 사실 뭐 중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은 간단한 예들만 몇 개 보여드린 거지만은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중첩이 있을 수 있죠.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했던 컨투어를 갖다가 하나는 필드 컨투어, 하나는 선만 있는 컨투어 해가지고 중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더 복잡하게 중첩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바탕은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 컨투어나 이미지, 서피스 각각에 대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가되, 다만 이제 서피스에서 어떤 특정한 평면에다가 그림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지밸류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 그림이 위치할 평면의 Z축상의 좌표를 갖다가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 그 외에 어떤 경우에 커런트를 쓰고 어떤 경우에 오버플롯을 써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중첩 표출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예제들은 제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뉴그래픽스의 이해와 활용,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컨투어, 이미지, 서피스, 그림들의 중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음 시간에 아마 10번째 시간이겠죠. 이제는 10번째 시간에 또 이어지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